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한때는 광고 마케팅 일로 이름 좀 알리다가 육아 휴직계를 내고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4살 된 첫째 아들과 이제 1살 된 둘째 딸이 있었고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워낙 바빠서 저랑 제 아이한테 소홀한 편인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괜찮았어요. 우리 시모가 그만큼 저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어머님이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힘드실 텐데 저 챙겨준다고 매일같이 와서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셨어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오셔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치 보여서 얼른 우는 애기 들쳐매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애들 돌봐주시고 집안일 해주셔서 출산 후유증도 거의 없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저희 집까지 오셔서 집안일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전부 다 할게요. 이러면서 시어머니 손에 든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바로 떽 소리를 내며 이리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방 안에 가 있어라. 방 안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뭐하러 거기 서 있어. 방 안으로 안 들어가면 홍군형 낸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서 제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희 애들도 돌봐주셨는데 육아 문제로 부딪힌 적도 없었어요. 잔소리도 거의 없으셔서 진짜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애 키우다 보면 시어머니랑 늘 언쟁을 펼치게 되는 게 애들 밥 먹이는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첫째 키울 때 셋돌까지 모유를 먹였거든요. 여느 시어머니 같으면 뭐라 하실 법도 한데 우리 어머님은 이리 대꾸하셨어요. 우리 아기는 역시 모유를 오래 먹어서 건강하게 잘 크나 보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나는 못 먹였으니 애들한테 미안하네. 하긴 나는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어.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첫째라서 제게 너무나도 유별났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거든요.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딱 한 번만 먹이고 끊으려고 했는데 첫째가 항상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매번 마음이 약해져서 모유를 계속 먹이니까 친정아버지도 화를 내셨죠. 세상에 이거사, 셋돌까지 모유를 먹이는 엄마가 어딨니? 계속 먹이면 네 살만 쪽쪽 빠지니까 얼른 끊어라. 안 그래도 마른 것이 왜 그래? 친정아버지께 물어봤는데 저희 형제들 중에 모유를 안 먹이면 맘마 달라고 매달리는 애 한 명도 없었대요. 오히려 절 이상한 엄마 취급하길래 주눅 들어 있었는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모유 안 먹겠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애도 있었고 울고불고 밥 달라고 떼쓰는 애도 있었다. 난 키우는 족족 늘 안타까운 상황이었던지라 며느리 마음이 이해돼. 첫째는 유독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거니까 사돈어른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같이 저를 생각해줬어요. 이번엔 둘째 애를 키울 때 생각보다 빨리 모유를 끊고 분유를 먹여서 키웠는데요. 역시나 친정아버지는 모유를 너무 빨리 끊어도 안 좋다고 한마디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시모는 늘 그랬듯 절 존중해주면서 제 교육 방식을 믿어주는 듯 이리 이야기해 주셨죠. 분유를 먹이니 할머니가 먹여줄 수 있어서 참 좋네. 엄마는 좀 쉬어라. 병 물고 있는 게 참 귀엽다. 분유 먹이니 이런 구경도 다 해? 난 분유를 내가 먹여본 적이 별로 없어서 다 잊어버렸었거든. 이유식 먹일 때도 전적으로 제 의견에 따르셨어요. 제가 아이 이유식을 거의 직접 만들어서 먹이고 있었거든요. 실은 아침만 실온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요. 밖에서 파는 거 사 먹이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주는 게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하러 그리 고생해.
왜 하루도 쉬지 않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사서 먹이자. 내 친구 와이프가 그러는데 이유식은 그냥 사 먹인대. 전문가가 만들어서 오히려 당신이 맞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남편이 원래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육아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고마워하고 있는데 이유식 만드느라 짜증이 났나 봐요. 여름이고 날도 너무 더우니까 괜히 예민해진 거죠. 저도 남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 말에 욱해서 싸웠어요. 결국 속상한 마음에 친정아버지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며느라, 남자들이 뭘 알겠냐. 뭐라 씹으려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해라. 너는 애들 잘 키우려고 책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면서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시판 제품 먹이는 게 쉽지 않겠지. 우리 아들은 네가 너무 버거워 보이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런 게야. 우리 아들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어머님이 이리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는지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해명했어요. 여보,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말이 너무 밉게 나온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이유식이나 유아식은 무조건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무 힘들 땐 파는 거 먹이게, 응?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부부싸움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잘 풀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아기 보러 오실 때면 항상 한우랑 제철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그걸 건네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에 선물 받아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생각보다 비싸서 난 사볼 엄두도 못 내는데 우리 며느리 사줄 땐 하나도 안 아깝지. 아기 건 네가 알아서 할 테니 이건 너 먹어라. 이거 아기 먹여라가 아니라 아기 건 네가 알아서 할 테니 이건 너 먹으라고 하셔서 행복했어요. 시댁에 아기 데리고 계시다가 간식 먹이고 싶으시면 항상 저한테 먹여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먹이시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그래요. 첫째가 4살인데 뭐 달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응하셨거든요. 경준아, 엄마한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고 여쭤봐. 경준이가 물어봐야지. 할미가 물어보면 안 돼. 몸에 안 좋은 건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거야. 경준이도 알아둬야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덥석덥석 먹다가 병원 가면 어째? 어머님은 아이한테 나에 대해 얘기하실 때 항상 존댓을 써서 감동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딸 같은 며느리구나 싶었는데 그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동안 제가 오해를 했던 거죠. 이 세상엔 딸 같은 며느리 같은 건 없었어요. 제 육아 문제에 친정엄마가 나서지 않고 왜 친정아버지가 참견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정신병원에도 입원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우울증에 불안 증세에 각종 환청, 환각까지. 지금은 증세가 괜찮아졌지만 병원 안 간다고 고집해올 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제가 상담받으러 가자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셨거든요.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를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 취급할래? 니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거의 통곡하다시피 이러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나아지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쩌겠어요. 매일 친정에 가서 엄마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죠. 엄마, 마음도 자주 아픈 곳이 있어서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 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같이 가보자. 응? 가서 검사만 받아보게. 이렇게 제가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엄마가 병원을 다니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도 없으신데요. 물론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서 남편에게 용기 내서 고백했었어요. 자기야,
우리가 결혼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좀 마음이 아프셔. 한때는 강제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병원도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덜 아프시고 친정아버지가 계속 봐주고 계시거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못하게 될까? 남편이 다행히 저희 집 문제를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이렇게 말해줬죠. 예비 장모님, 저번에 뵀을 땐 너무 건강해 보여서 몰랐어. 아프신 거였구나.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일단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말씀드려보자. 그래서 예정대로 시댁을 방문해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어쩌다 남편을 만난 거냐고 물으시다가 집안 얘기를 꺼내시길래 시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친정엄마가 마음이 아프셔서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지만 저희가 설득해서 병원 입원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좋아졌어요. 지금은 친정아버지가 지켜봐주고 있고 함께 있어주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 당시에 시부모님이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큼 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아들한테 전달 들은 게 없어서 당황스럽네. 지금 당장은 사돈 어른이 돌봐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우리 아들이 책임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아버님이 반대했지만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이러셨죠. 예비 며느리가 이제 나았다고 하잖아. 뭐 어때? 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다 허락할 거다. 결혼해서 좋은 일 생기면 니들이 거의 누릴 거고 힘든 일 생기면 니들이 거의 다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무 감싸는 것도 안 좋아, 여보. 꼼꼼하고 섬세한 아버님이랑 다르게 어머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떠냐는 식으로 받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일단은 그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자주 찾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얘기도 나누며 정을 붙인 거예요. 당연히 아버님이 불편해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죠. 그래서 특히 시아버지 눈을 더 자주 마주치고 애교 있고 살갑게 굴었는데요. 아버님, 제가 와서 좀 그러세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돌볼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 정말로 괜찮아지셔서 여행도 혼자서 다녀오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노력할수록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었고 시아버지는 저를 멀리하셨어요. 이 모습이 서로한테 보이니 두 분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시부모님께서 매일같이 다투시다가 시부께서 시모 말에 설득당하셨어요. 아휴, 됐어. 내가 졌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결혼 허락해야겠더라. 틈만 나면 예비 사부인보다 자기 몸이 더 약해서 예비 며느리한테 신세질 확률이 높다고 하면 어째? 입버릇같이 나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 반대당하면 좋겠냐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도 지겹다. 난 모르겠으니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겨우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까지 잡힌 건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는 사부인 증세가 좋아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거 두 눈으로 보고 알게 되셨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니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를 좋게 본 시어머니 입김으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친정엄마는 제가 이렇게 좋은 시모를 만났는데도 걱정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친정엄마께서 결혼식 올리기 전날에 저를 친정으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고 들은 건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지 말고. 알았지? 이러시면서 엄마에게 마음의 병이 생긴 이유가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결혼 후에 시댁에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셨는데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막말을 듣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심약하고 소심했던 엄마는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병이 들고 나서야 실토했다고 하죠. 아버지는 엄마 마음이 망가진 걸 눈으로 보고 나서야 분가를 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손절했다고 해요. 엄마가 타고난 성품이 예민하고 연약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맞서지 말고 예쁨 받으라고 하셔서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친정엄마가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딸인지라 친정에서 보고 들은 것도 별로 없는데 행여 우리 집에서는 이라는 말로 시어머니를 가르친다 오해받을까 걱정하신 거였어요. 자신처럼 시집살이 당할 것 같아 노심초사하던 친정엄마가 늘 시모 눈치를 보며 저를 챙겨주셨죠. 하지만 친정엄마의 우려와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가끔씩 이런 걱정 섞인 질문을 하셨어요. 엄마 아프신 건 어떠냐? 아직도 헛것이 보인대? 제가 증상이 많이 괜찮아져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엄마가 건강해져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절 예뻐해서 다행이라고 하며 서로 집안 식구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병적으로 절 걱정하며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거셨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랑 친정엄마가 친해지셔서 그런지 엄마가 걱정하는 전화를 줄이셨거든요. 이제는 시모랑 친정엄마가 같이 놀러 가거나 여행도 가시는 거예요. 전 두 분이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쩔 때 보면 시모랑 친정엄마가 자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양가 부모님이 이리 친하게 지내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거든요. 신우가 글쎄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새언니,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그러던데 화병 때문에 정신을 잃은 거래요. 저도 계속 모르고 있다가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친정에 잠깐 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누워 계시는데 새언니가 모르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우리 착한 시모가 화병이 생겨 쓰러졌다니.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바로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얼른 시댁으로 가서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께 물어봤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님,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화병이라니,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리 물어봐도 어머님께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신우가 대신 말해줬어요. 엄마가 화병 난 게 사부인 때문이래요. 사부인이 엄마네 가게에 진 외상값만 1,0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새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당황스러웠죠. 그게 뭔 소리냐고 하니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부인이 저희 엄마 가게를 한 달에 3-4번씩 온대요. 등산에 회원들 데려온다고 하시던데 술판 버리고 8-90만 원어치 먹고 가면서 돈은 다음에 준다고 맨날 외상을 걸었대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2년 전부터 등산회에 가입해 열심히 다니긴 했었거든요.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그제서야 입을 여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닥달도 못했다. 가족이고 사돈이니까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병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 폰에 있는 CCTV 화면까지 보여주는데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충격받아서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거 아무리 봐도 저희 엄마잖아요. 진짜 죄송해요. 엄마가 1,000만 원이나 외상을 달아났다니. 일단 엄마한테 왜 그러셨는지 물어볼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면서 제게 말하셨어요. 아니야. 말하지 마라. 이러다 집안 분열난다. 네가 그냥 원래 주던 용돈에서 몇 푼 더 얹어서 줘.
조금씩 갚아줘라.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바로 고집을 피우면서 시어머니 말에 반박을 해댔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럴 순 없어요. 전 정확한 성격이라 분열이 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엄마한테 꼭 물어볼게요. 그렇게 엄마한테 전화하게 됐는데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뭐? 내가 1,000만 원을 외상했다고? CCTV까지 봤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길래 결국 집으로 돌아가서 때마침 퇴근한 남편에게 전부 다 이야기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두 눈을 끔뻑이더니 말을 더듬거리며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서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만나서 풀자. 내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언제 시간 되냐고 물어볼 거니까 당신은 장모님께 전화해줘. 그날 남편 지시에 따라 시부모님, 신우, 친정엄마 그리고 저까지 해서 시간을 조율해 만날 장소를 잡았는데요. 결국엔 엄마, 저, 시모, 남편, 신우, 시부랑 모여서 6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겨우 시간을 내서 다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셨거든요. 이 CCTV 화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사부인 가게에 저러고 있잖아. 난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제때 안 챙겨 먹어서 기억이 안 나나? 엄마는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모른다고 하며 발뺌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지만 제가 봐도 많이 뻔뻔하게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맞나 싶었어요. 병이 더 심해졌나 싶었고 걱정도 됐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뻔뻔한 엄마의 모습에 참다 안 되겠는지 언성을 높이셨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CCTV 화면이 이상해? 기억이 안 난다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제때 안 챙겨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또 뭐야? 사부인, 자꾸 이럴 거야? 사부인이 1,000만 원어치나 외상해놓고 안 갚았잖아. 제대로 된 해명을 좀 해봐. 어머님이 세게 말씀하셔도 친정엄마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폭발을 하셔서 친정엄마 머리채까지 잡게 되셨어요. 저랑 제 남편이 급하게 말리면서 어머님한테 진정하라고 고함질렀죠. 시모 심경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같아도 폭발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런 쌍욕을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별 가짜는 것들이 날 또라이 취급하네. 엄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해놓고 쌩 가버리니까 어머님이 엎드려 우시면서 이러셨죠. 사부인 때문에 대금이 밀려 식당도 망하게 생겼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사부인이랑 동호회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술판 벌여서 다른 손님들도 많이 안 온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사돈댁은 내 이름으로 된 빚은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면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를 데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러 갈게요. 엄마 대신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도 제가 다 갚을게요. 천천히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어머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씩씩대면서 친정엄마한테 실망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볼 낯이 없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고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다음 날 친정집을 찾아가 엄마를 타일렀어요. 엄마, 그날 그렇게 가면 어떡해. 엄마도 며느리가 을이고 시모가 갑인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엄마 말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그리 우기고 혼내면 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 엄마가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엄마가 나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사과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어린애처럼 타이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죽어도 사과 안 하겠대요. 며칠 후 엄마 생신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친정집을 찾아가서 얘기해봤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엄마를 꼬드긴 거죠. 엄마, 오늘 생신이잖아. 맛있는 밥 사줄게. 나가서 외식하자. 안 그래도 내가 예약해둔 식당이 있거든? 거기로 가게. 그리고 엄마를 시어머니 식당으로 데리고 간 건데요. 물론 엄마가 입을 떡 벌리면서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긴 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라 맛있는 밥 사준다며? 설마 예약했다는 식당이 여기였니? 사부인 식당이었냐고? 아무리 내가 사과를 안 했다고 하지만 네가 감히 엄마를 속여? 엄마가 배신당했다고 했지만 제가 굴하지 않고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엄마 말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눈앞에 그 CCTV 화면이 떡하니 있는데 기억 안 난다는 엄마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사과하러 가자. 안 갈 거야? 딸이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억지로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보살도 이런 보살이 없을 거예요. 엄마한테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해줬고 식당 메뉴에 없는 음식까지 만들어주시며 엄마 생일을 축하해 주셨거든요. 제가 계산을 하려고 시모한테 얼마나 하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570만 원 나왔다. 현금으로 계산해줘라. 이 금액도 사전에 다 약속이 된 금액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1,000만 원 넘게 외상을 줬으니 시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시모 귀싸대기를 올리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년아! 넌 내가 아직도 미친 것처럼 보여? 내가 정신적으로 미쳤다고 날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려고 해? 내가 여태 일부러 너한테 놀아나준 거야. 그리고 엄마가 증거를 내미는데 저랑 남편이랑 시부 모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걔 사기꾼의 영악한 여자였더라고요. 신우랑 짜고 아픈 우리 엄마를 이용해 먹고 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안 챙겨두시면 헛소리도 하고 이상행동도 했거든요. 이런 아픈 엄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죠. 신우가 공대를 나왔는데 이쪽 계열에서 일을 하고 딥페이크라고 하지 우리 엄마 얼굴을 넣어서 CCTV를 제작했던 건데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잘 챙겨 먹고 있었어요. 시모랑 신우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걸 눈치채신 후 계속 녹음을 해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걸 들어보고 얼척이 없었어요. 녹음본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 이런 해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부인, 요즘 따라 자꾸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로 사부인 식당을 간 적이 없어요. 저한테 무슨 앙심 품으셨어요? 오해가 있으면 이렇게 해코지할 게 아니라 말로 풀어야죠. 엄마는 말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시모가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몇 번이나 자기는 멀쩡하고 시모 식당에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간 적 없다고 말했는데 어머님이 이랬거든요. 확실해요? 진짜로 기억 안 나요?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안 먹어서 기억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부인, 제발 병원 좀 가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지 말고 당장 돈 보내라고.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미치겠는데 이게 무슨 민폐야? 자꾸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안 먹었으면 곱게 지금 챙겨 먹어. 이런 식으로 개지랄을 떨면서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그러자 엄마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지금 정신 나갔어? 나 제대로 챙겨 먹는다고. 사부인 말고 나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 왜 나만 보면 병원 이야기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그랬다고 해서 돈 입금해줬잖아.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호구인 줄 알아? 엄마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야무지게 맞받아쳤는데도 시모가 허 하고 비웃으면서 비꼬더라고요. 사부인, 어차피 이러다가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안 챙겨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잖아. 옛날에 오락가락했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 경찰이 정상인 말을 들을까? 아니면 비정상인 말을 들을까? 아니다. 경찰까지 말할 필요도 없다. 며느리 불러. 자네 딸 부르라고. 딸년이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사부인한테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안 챙겨 먹었다고 따지지 않겠어? 아님 부작용 아니냐고 따지겠지. 시어머니가 이러는데 엄마가 전혀 기죽지 않고 바로 맞섰어요. 사부인, 그동안 나 아프다고 걱정해주고 위해주더만 그거 전부 다 연기한 거였어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이제 존대고 뭐고 존중해주는 것도 안 할 테니 알아서 해. 네가 그런다고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가증스러운 것들이라고 욕하는데 신우가 옆에서 이러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것이 뭐라는 거야? 미쳐서 우리 엄마 식당에 피해를 줬으면 그냥 돈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 할 말 있으니까 전화 바꿔줘. 하더니 신우이가 시모 손에서 폰을 빼앗았나 봐요. 몇 초 뒤에 신우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난리예요. 우리가 아줌마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봐주고 결혼 허락해줬구만. 뭐? 은혜도 모르고 이러네. 다른 집 같았으면 우리 엄마한테 넙죽 엎드렸어요. 제발 분수지 말고 행동하세요. 존재만으로 민폐 끼쳤으면 돈이라도 달라고요. 돈 안 줄 거면 우리가 잃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새언니나 우리 오빠한테 말해도 아줌마 말 안 믿어줄거려? 신우가 시모랑 같이 비웃으면서 누가 정신병자 말을 믿겠냐 하는데 제 뒷목이 다 땡기더라고요. 시부랑 남편도 그 녹음본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시댁 식구들을 가만두겠어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서 연 끊을 생각으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다 들으셨죠? 니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지? 감히 우리 엄마를 비정상으로 몰아가서 나까지 속이고 들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녹음본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모랑 신우가 넙죽 엎드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시모는 거의 울다시피 한 얼굴로 절 올려다보며 사과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못난 년이라 그래. 그래도 내가 내 덕분에 결혼 허락도 받았잖니. 내가 그동안 집안일 해주고 손주들 돌봐준 건 기억 안 나? 애들 정말 예뻐하고 너한테 엄청 잘해줬잖아.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신우도 손바닥에 불나도록 싹싹 비벼대며 제 밑으로 기어왔어요. 그리고는 울먹거리면서 사정했는데요. 새언니, 미안해요. 엄마 말이 혹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속이고 사부인 이용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순간 죄책감을 못 느껴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시댁 식구들한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 있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랬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다 사부인이 식당으로 놀러와서 계좌로 돈을 넣어줬는데 실수로 꽁돈이 들어왔더라고. 사부인이 아픈 사람이니까 이용해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러면서 시모랑 신우가 뭘 했는지 아시나요? 시어머니는 또 신우를 가리키면서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시켜서 그랬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물들었어. 며느리도 내가 엄청 착한 거 알고 있잖니? 과거에 너한테 한 행동을 봐라. 내가 원래 인성이 좋고 본성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딸이라는 것이 날 조종하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 신우가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가짜는 해명을 해댔어요. 뭐? 엄마, 뭐라는 거야 지금? 세연이가 진짜인 줄 알잖아. 세연이, 엄마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조종당한 건 저예요. 제가 누구 자식이겠어요? 엄마한테 전부 다 배운 거니까 일이 이렇게 됐겠죠. 저야말로 봉사 매일 하고 애기들이나 강아지같이 약한 애들 돌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돈 주면서 공범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끝까지 서로가 잘못했다고 핑계를 댄 거죠. 시모는 신우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고 신우는 시모가 시켜서 그랬다면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반성하는 사람 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그 모습이 괘씸해서 시모랑 신우를 향해 제안을 하나 했어요. 누구 책임인지 확실하게 말해주면 한 명은 고소 안 할게요. 지금 얼른 판가름해보세요.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제가 이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엎치락 뒤치락 네가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했네,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결국 감정이 격해졌는지 신우랑 시모가 머리채까지 잡고 말았어요. 서로 머리채를 놔주지 않아서 시부랑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이때 신우랑 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어이없게도 신우는 이러고 있었어요. 나라, 엄마 놓으라고! 왜 일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이야? 엄마가 먼저 사부인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돈을 잘못 순금했다고 말하면서 이용해 먹자고 했잖아. 바로 시모가 틈을 놓치지 않고 악을 지르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어. 쥐가 먼저 꽁돈 얻었다고 어떻게 며느리랑 사돈댁 속일지 작전까지 짜줬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딸내미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네. 감히 엄마 머리채를 잡아? 그 와중에 시부랑 남편이 쩔쩔매고 있길래 제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저것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판가름하느라 사과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아버님이랑 남편이 사과 좀 해보세요. 왜요? 사과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저도 다 방법이 있죠. 시부랑 남편은 당연히 지들이 한 짓이 아니니 벙찐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랑 신우가 하듯이 공갈을 해봤어요. 사과하기 싫으면 고소할게요.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까 공갈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내야 한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고? 벌금이 2천만 원이나 되다니 시부랑 남편이 눈이 번쩍 뜨이는 금액을 듣고 정신이 들었나 봐요. 바로 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사과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바로 이러셔서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라, 2천만 원 낼 돈 없으니까 좀만 봐줘라. 내가 아니라 시애미가 독단적으로 한 짓 아니니 아무 죄 없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남편도 싹싹 빌면서 저랑 친정엄마 눈치를 살살 살피며 말했어요. 여보, 왜 이래?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진정하고 다시 말할까? 일단 집으로 가는 건 어때? 시부랑 남편이 왠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것 같길래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말해봐.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러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당신도 진짜로 모르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어.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모랑 같이 사는 시부는 알 것 같아 물어본 건데 남편까지 뜨끔하는 거예요. 남편을 추궁해보니 사실 남편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더라고요. 속여서 미안하다면서 이리 말하는 꼴이 너무 열받았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돈을 자주 빌렸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수중에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안 돼도 표정이 좋은 거야. 엄마한테 장사가 안 돼도 돈이 모이는 비법을 물어보니까 나한테 귓속말로
이게 다 사부인 덕분이지 이러는 거야. 너무 놀라서 장모님이 돈이라도 준 거냐 확인차 다시 물어보니까 엄마가 술술술 불었어. 장모님이 우리 엄마 식당을 처음으로 놀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계산해놓고 돈을 또 보냈다는 거야. 당신이 말해줬었는데 그때 장모님이 병원에서 처방을 잘못 받아서 정신이 몽롱하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지? 그 당시 일인 것 같아. 송금해놓고 기억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 그걸 나중에 알고 우리 엄마가 왜 돈을 줬냐고 하니까 장모님이 자기가 돈을 줬었냐며 계산을 안 하고 온 것 같아 계좌로 입금하셨대. 그런데 그게 또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냥 장모님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나 봐. 우리 엄마는 한 가족이고 사돈이니까 좋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시모는 꽁돈이 생겨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머리를 썼던 것 같다며. 그날부터 식당에 손님은 없는데 수중에 돈이 많아졌다고 해요. 엄마는 식당에 초대를 받을 때마다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어머님이 자꾸만 계산을 안 했다고 했대요. 처음엔 돈을 보내줬지만 그 뒤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 발길을 뚝 끄는 건데 시모가 다른 방법으로 엄마 돈을 갈취하려다가 저한테 딱 들킨 거였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친정엄마가 도둑으로 몰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때 놀란 척 연기하고 배신당한 척 연기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시부는 어떻고요? 아버님도 시모가 엄마를 병자 취급하며 돈을 뜯어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 실토하니까 시아버지께서도 눈을 꽉 감으시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알았는데 나라고 모르고 있었겠냐. 당연히 알고 있었지. 사부인이 며느리 네 앞에서 범죄자 취급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래서 제가 남편, 시모, 신우, 시부까지 한 명씩 가리키면서 선포했어요. 아니요. 전부 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사과받을 생각 없으니까 사과하지 마시라고요. 남편, 어머님, 아가씨, 아버님까지 고소장 받을 일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각자 벌금 2천만 원씩 내게끔 할 거니까요. 남편은 그 와중에 영양가 없는 사과를 또 해댔어요. 여보,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몇 년에 같이 산 부부잖아. 우리 첫째랑 둘째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시부도 가족이니 봐달라는 말로 매달렸지만 답불이 쳤어요. 저한테 사과가 안 통하니 남편 놈이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 때문에 이 집안으로 시집왔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화 풀어주십시오. 이러다 저희 이혼합니다. 갑자기 화 풀라뇨. 누가 보면 우리 모녀가 사소한 일로 토라진 줄 알겠어요? 친정엄마도 이 년놈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이러셨어요. 화 풀라니. 우리가 무슨 일에 삐졌나? 이게 삐진 일이야? 송서봉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으니 고소장 받고 생각하게나. 친정엄마까지 똑같이 냉정하게 나와버리니까 시부랑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시댁 식구들 상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를 데리고 나왔는데 시모랑 신우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고 있길래 시모랑 신우가 왜 저러는지 말해줬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이대로 끝낼 것 같으신가요? 이제 시모랑 남편, 신우, 시부까지 제대로 죗값을 받아야죠. 저는 육아휴직계 내기 전에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탑을 찍은 사람이었어요. 마침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 바로 복직하고 시모 식당에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제 사비를 쏟아부어서 알바를 고용한 다음 시어머니 식당으로 가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거기서 식사한 후 영수증을 꼭 받게 해서 포털사이트에 영수증으로 인증해서 후기를 남기게끔 했죠. 여기서 불법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전 그냥 식사비 대신 내줄 테니 시모식당 가서 식사하고 후기만 남기라고 한 거였어요. 장점만 나열하면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 하며 솔직한 후기를 요구하니 다들 진짜 배기 후기를 남긴 건데요. 작업은 생각보다 아주 쉬웠어요. 안 그래도 망해가던 식당에 나쁜 후기가 쌓이니까 빠르게 망해가더라고요. 시모식당이 한순간에 맛없고 불친절한 식당으로 소문나서 빚더미에 나앉게 생긴 것 같았어요. 신우랑 시부도 하는 일 없이 시모식당 일이나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어쩌겠어요? 남편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꼼짝없이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고소해서 벌금까지 내야 하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해야 하니 그제야 현실을 파악했나 봐요. 시부모 식당만 안 망했으면 그나마 남편 선에서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한순간에 시부모 둘을 먹여 살리게 됐으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혼 후 친정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전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전 남편이 절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호소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동네에 소문이 쫙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있어. 이제는 돈까지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제발 당신이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하소연하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길래 제가 비아냥댔어요. 병자 집안이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 떨어지니까 이러네? 정상인들이라서 좋겠네요. 이제 가진 거라곤 멀쩡한 몸뚱아리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걸 어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 못 들었어?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미쳐버린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러려나? 미칠 것 같으면 말해. 내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얼마나 돌았는지 보러 갈게. 이전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 두 손 싹싹 빌며 울면서 사과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냐고 하길래 제가 놀리듯이 말해버렸어요.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돼? 당신이 사과하고 싶으면 알아서 방법 찾아와야지. 이전 시부모 데려와서 석고대죄라도 하든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건데 이전 남편이 진짜로 이전 시부모랑 이전 신우 데려와서 석고대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창문으로 몰래 보기만 하고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전 신우는 독감에 걸리고 이전 시모는 동상에 걸렸다네요. 창문으로 지켜보니 응급차가 와서 이전 시모랑 이전 신우 실려가고 이전 남편이랑 이전 시부는 보호자로 동승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길래 못된 사람들이 벌받는 소리라고 해줬는데요. 이렇게 참교육해준 뒤로 친정엄마도 마음이 풀리시고 상처가 회복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모든 일을 얘기해달라고 하니 제게 미안해하셨죠. 전 그런 엄마한테 절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해둬서 앞으로 친정엄마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 내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자식들이었어요. 첫째가 자꾸만 아빠를 찾아서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아빠랑 친할머니가 아픈 외할머니 무시하고 막대해서 내가 쫓아냈어. 이제 아빠랑 같이 못 사니까 자꾸 아빠 찾으면 안 돼? 아빠가 우리 식구들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첫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 시모가 친정엄마한테 막대하는 걸 본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아빠가 자리에 있었는데 첫째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나 봐요. 사실 아빠가 무서워서 말 못했다고 해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첫째도 이혼을 잘 받아들여줬고 아빠랑 헤어져서 좋다는 말까지 하는데요. 둘째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 다행이에요. 그래서 전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첫째랑 둘째랑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며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쉬는 날이면 다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우리 남편이고 애들 아빠니까 영원히 제 편이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다정하고 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번 이혼을 통해 가족이라고 다 제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세상엔 이전 남편과 이전 시모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믿지 마시길 바랄게요.